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들었던 얘기를 하면 네. 선생님 저 진짜 얼굴 외모 너무 싫어요.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싫어? 그러면 다 싫어요. 뭐가 싫어? 아, 다 싫다니까요. 이렇게 해요. 네. 우리는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존재야. 이런 얘기 안 해요. 그래서 이런 의미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, 저는 딱 이 향기 맡았을 때 여자분 중에서는 그 김향기님 있잖아요. 네. 그분 되게 뭔가 순수하고 어리고 맞아요. 풋풋하고 단정하고 뭔가 이런 느낌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, 10대, 20대 분들한테 정말 호불호 없이 쓸 수 있는 향기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제가 이번에는 세 번째 향수, 클로에 향수 만나볼 건데요. 일단 클로에 향수 밭을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? 너무 예뻐요. 러블리함? 진짜 페미닌의 정석이 아닐까 싶은 그런 모양인데 저는 정말 향수 볼 때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먼저 공병 스타일이 너무 저의 그 손을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향수도 되게 매력적이고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향수거든요. 사실 어머니가 이 향수를 구매를 하셔서 어머니도 쓰시고 제가 나이가 좀 먹으니까 이 향수에 손이 가지더라고요. 오, 맞아요. 되게 우아하고 뭔가 발레할 것 같아요. 그쵸, 맞아. 딱 그런 느낌이에요. 네. 저는 딱 봤을 때 플리츠 스커트 있잖아요. 여기 주름 이런 것들이 플리츠 스커트 같고 맞아요. 여기 리본을 보고 딱 생각이 난 건 우리 대한항공 유니폼 있잖아요. 아,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이거 그쵸. 스카프. 딱 그게 떠올랐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스튜어디스를 보면 일할 때 보면은 너무 단정하고 표준어에 되게 다정하고 친절한 그런 매너와 잘 어울리는데 그분들이 뭔가 퇴근했을 때 모임 갈 때는 또 머리 풀 거잖아요. 머리 풀고 블러셔 조금 더 하고 발랄하고 경쾌하게 뭔가 모임에 가는 딱 그 이미지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랑스럽고 뭔가 발랄한 이미지, 이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정말 발레할 것 같은 그런 우아한 현대 여성의 향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 향기가 나온 지 시간이 꽤 됐어요. 2008년도에 제가 조향이 됐고 이제 클로에 시그니처 라인으로 이게 오드 퍼퓸으로 제가 조향이 됐는데 이 조향사는 아주 세계적인 조향사인 미셸 우리가 알마이락이라고 해요. 이분이 이 향기를 만든 다음에 오마주처럼 여기서 플랭커 향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. 플랭커 향수라는 용어가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하나의 향수를 기조로 두고 아류 향기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골격은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로즈 향기를 강조했다. 골격은 그대로인데 부향률을 더 높였다. 이렇게 여러 계열의 향수들이 나오는 게 플랭커 향수인데 실제로 우리가 클로에 시그니처 오드 퍼퓸으로 플랭커 향수가 10개가 넘어요. 정말 많네요. 네, 그래서 이걸로 먹고 살고 있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상품이네요. 맞아요. 근데 그만큼 사랑받기 때문에 또 호불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속 나오나 싶어요. 그러면 우리가 이 향기 한번 맡아볼까요? 앞서 제가 발레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. 장미가 떠오르는 뭔가 여러 장미가 있잖아요. 그런데 진화 장미 같이 좀 알갱이가 작고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이 딱 나요.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 세 향수를 비교했을 때는 향의 강도로 볼 때는 가장 향기의 강도가 높긴 높아요. 그쵸. 클린이 가장 가볍고 중간 단계의 어떤 무게감이 랑방 향수라면 클로에 이 오드 퍼퓸이 가장 인텐시티 향의 강도는 높지만 말씀처럼 장미 향기나 플로럴 계통 중에서는 가벼운 편에 속하거든요. 그 이유가 또 아까 조향사가 이 향기를 만들 때 향기의 모토로 잡았던 게 말씀처럼 장미 공원에서 피어날 법한 싱그러운 어떤 자유 그런 것들을 모토로 했기 때문에 약간 성숙하고 우아한 무거움이라기보다는 산뜻한 플로럴 향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향조를 저희가 조금 나눠서 보면 탑노트에는 피오니, 가벼운 장미의 아름다운 산뜻한 향기가 처음에 우리를 지배하고 다음에는 리치라는 과일이 있어요. 약간 열대 과일인데 그 과일이 두드러진다기보다는 약간의 산뜻함과 프루티함을 더해주고요. 프리지아 향기 맡아보셨죠? 프리지아 너무 좋아해요. 어떤 부분이 좀 좋으세요? 뭐랄까 되게 호불호가 솔직히 없을 것 같은 향인데 이게 말로 형용하기가 좀 어려운데 노란색이잖아요 일단. 근데 정말 노란색을 향으로 만든다면 이런 향일 것 같다 싶은 정말 기분 좋아지는 향이죠. 맞아요. 프리지아는 되게 가벼운 향조에 속하거든요. 그래서 말씀처럼 옐로우 플라워인데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프리지아 있잖아요. 그 프리지아를 맡아보면 많은 분들이 하셨던 얘기 중 하나는 향기가 나요? 향이 너무 약하다. 살냄새 같다고 하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살냄새 같다고 부드럽다고 느껴지는데 약간 그래서 생화 느낌 있잖아요. 뭐 그린한 느낌, 생화 느낌, 촉촉한 느낌을 더해줘서
그래서 혹시라도 무거울 뻔한 느낌의 산뜻함, 약간 미스트 같은 느낌을 전해줘서 처음에 되게 가벼운 그런 느낌들이 난다면 미들노트 향기들은 이 향은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져 조금 더 깊어지거든요. 그래서 미들노트는 말씀처럼 가장 메인 향조는 로즈인데 로즈 향수 혹시 좋아하는 향수 있으세요? 아무래도 구찌에 그 로즈의 대표적인 향수 있지 않나요? 핑크 색깔. 맞아요. 구찌 블룸. 네, 블룸. 블룸이 저도 그게 로즈 향으로 또 기억이 나고 딥티크에도 오로즈? 맞아요. 맞나요? 맞아요. 그쵸? 제가 딥티크 향수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되게 장미 계열의 향수가 많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떠오르는 게. 맞아요. 정말 장미는 조향사들이 정말 사랑하는 향료인데 향기를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. 네. 예를 들면 요즘에 탐포드에서 흑화 버전의 장미 진짜 잘 만들거든요. 그래서 카페 로즈나 누아르 누아 이거는 저는 딱 맡았을 때 한소희님 있잖아요. 약간 아름답지만 묘하게 농염적이고 뭔가 좀 퇴폐적인 느낌이 있고 걸어가면 등에 문신이 있을 것 같고 네. 이런 느낌이지만 너무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. 근데 좀 뭔가 범접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이런 느낌들이 톰포드의 약간 무거운 느낌의 장미라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미 향기나 그 미스디올 블루밍 부케 있잖아요. 네. 정말 산뜻하고 가벼운 장미보다는 약간 더 무게감이 있지만 조금 더 산뜻함에 좀 가까워요. 네.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잘 강조되어 있다. 그래서 정말 여성스러운 느낌, 페미닌한 느낌들이 잘 살려지고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이 세 가지 향수 중에서는 잔향이 가장 긴 편이거든요. 네. 잔향은 저희가 시더우드나 엠버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우디향이 두드러진다기보다는 좀 포근하고 파우더리하고 부드러운 느낌들이 꽃향기를 잘 잡아줘서 지속되는 잔향으로 이어지게 하는 느낌이고 네. 정말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향기 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이 향기 중에서는 무겁다 하더라도 데일리에 쓰기에도 정말 무색하지 않고 무겁지 않은 향수예요. 그래서 저도 출근할 때 실제로 이 향수 자주 뿌리긴 하거든요. 그리고 또 산뜻하다 보니까 주로 여름철에 지하철을 막 타야 되거나 이럴 때 좀 뿌리고 나가는 편이에요. 그래서 특히 저희가 그 플로럴 향기에 은근히 호불호가 있는 분들 많거든요. 네. 예를 들자면 딥티크의 도소는 저도 좋아하지만 거기에는 튜베로즈 향기는 사실 좀 머리 아프다. 맞아요. 너무 강하다. 그리고 특히 여름에 쓰기엔 너무 두껍다. 마치 여름에 터들넥을 입은 느낌. 맞아요. 이런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정말 사계절 쓰기에도 무난한 향수이고 나이 스펙트럼도 되게 넓어서 10대부터 뭐 50대, 60대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되게 적절한 그런 향수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도 원래는 딥티크의 튜베로즈 향수를 쓰다가 로즈 향을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쓰다가 너무 이 향이 좀 계절이 바뀌면서 무겁게 느껴지잖아요. 그래서 갈아탔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또 나중에 또 그리워집니다. 맞아요. 이게 향기가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테디셀러들이 사랑을 받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게 이제 제가 40대에 대해서 올영에 들어가서 보는데 그 풋풋한 10대 있잖아요. 10대들이 또 이 향기 좋다고 하니까 너희도 그때 그거 좋지? 나도 그때 그거 좋았어.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10대들이 거기서 하는 얘기들 또 듣다 보니까 10대들의 삶 또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제가 엄마가 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또 응원하고 또 지금 우리 때보다 훨씬 좋아진 것도 있지만 또 그때 되게 보면 너무 힘들고 실제로 저한테는 그 10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진료를 보고 오기도 하시니까 그분들을 만나면서 참 되게 힘든 거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분들을 사실 생각하는 마음도 좀 들기도 했거든요. 은서 씨는 10대에 좀 어떤 고민들이 있거나 또는 관심은 뭐였던 것 같으세요? 저는 10대 때 학업에 대한 고민인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.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배우를 해야겠다. 배우는 다양한 배우를 경험하니까 그래서 좀 저는 학과에 대한 고민 어느 학과로 진로를 정할까 좀 이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저도 사실은 공부 고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. 진짜 어떻게 더 잘할까 맞아요. 어떻게 성적 안 떨어지지 왜 이런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시대를 바뀌어도 고민은 똑같은 것 같아요. 그쵸. 저도 요즘에 이제 10대 분들을 만나다 보면 고민은 크게 딱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적이나 공부나 진로 이게 최선일지 내가 뭘 좋아할지 이런 고민들 진짜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사실은 외모. 외모. 그쵸. 중요하죠. 뺄 수 없죠. 그리고 사실 그때는 정말 사춘기가 올 때잖아요. 그때 외모에 관심을 갖는 건 너무 건강하고 사실 너무 자연스럽고 해서 여기 마음에 안 든다, 더 예뻐지고 싶다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친구. 친구 관계 중요하죠. 맞아요.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학교폭력 이런 것도 너무 많고 이런 세 가지 고민이 제 시대 또 은서씨 시대 지금 10대에도 가장 고민이 되는 핵심 주제인데 사실은 저희 때보다 그 고민의 강도와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실제로 특히 남학생들도 그렇지만 10대 특히 여학생들이
분들이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 우울증, 불안증, 공황장 이런 질환이 되게 많거든요. 네.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10대는 병원에 혼자 올 수도 없어요. 그렇죠. 보호자가 있어 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저한테 이렇게 오는 분도 있어요. 20대 딱 성인이 되자마자 저 정신과 오려고 성인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.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 반대해서요.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10대 때 본인이 원해서 왔는데 환자분이 나가고 보호자가 저한테 따로 면담을 요청해서 근데 지가 뭐가 힘들다고요. 네. 이런 거 있잖아요. 다 학교 안 가려고 그래요.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워요. 맞아요. 오히려 사실 20대, 뭐 30대 이럴 때보다 10대 때 하는 고민이 좀 어쩌면 더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맞아요. 왜냐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잖아요. 맞아요. 10대 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무력감도 많이 느끼는데 저는 한편으로 든 생각이요. 꾀병도 병이에요. 뭐냐면 그게 진짜 꾀병이라 해도 아픈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표현하자는 거잖아요. 예를 들면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해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니까 정말 머리가 아프냐 배가 아프냐 아프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힘든지 또 어떤 점이 어려운지 혹시 그 어려움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조금 간과하거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부모님들 또는 어른들 입장에서 조금 지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뭔가 내 아이의 고민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아이가 더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요. 맞아요. 근데 실제로 처음에 이걸 딱 인정해주면 처음에 그게 약간 더 퇴행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그래도 아파하면 더 아파. 왜냐하면 사랑받고 싶으니까요. 그쵸. 그래서 나 더 아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저한테 많이 비난하세요. 아니 다 들어달라면서 나 들어주니까 더 안 하던데요. 조금만 더요. 근데 딱 치고 좋아져요.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른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중에 저는 가장 핵심이 아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의 어려움들을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면 되게 알아서 좋아지거든요. 맞아요. 그리고 어린이일수록 또 어릴수록 어른들보다 회복 탄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면 사실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. 이럴 때 참 어른들도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내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또 10대 자녀를 두셨거나 뭐 가족을 둔 어른으로서의 이런 게 지침이라면 나로서 노력을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. 아까 우리가 그 세 가지 고민들 해결하기 위해서 10대 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떤 시도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? 뭔가 일단 내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해야 되는 거? 내가 생각하는 기준치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한테 막 오는 분들을 보면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들었던 얘기들 하면 제가 생각하면 막 귀여워서 선생님 전 진짜 얼굴 외모 너무 싫어요.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싫어? 그러면 다 싫어요. 뭐가 싫어? 다 싫다니까요. 이렇게 해요. 그러면 저는 항상 전체에서 부분을 꼭 찾도록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걸 노력하자고 해요.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에요. 왜냐면 실제로 내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막 정신승리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는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존재야. 이런 얘기 안 해요. 왜냐면 와닿지 않거든요. 그쵸. 그래 별로일 수 있어. 그런데 더 별로인 거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괜찮은 거 있거든요. 근데 특히 우리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다 싫다고 느낄수록 사람은 누구나 사실은 꽤 괜찮은 구석이 있어요. 그렇죠. 아주 조금. 저도 마찬가지. 그리고 진짜 별로인 구석이 있어요. 그것도 아주 조금. 대개는 그냥 그럭저럭인 것들이잖아요. 근데 내가 별로라고 느낄수록 그럭저럭인 것들도 다 별로라고 느껴요. 거기서 진짜 별로인 걸 찾는 거예요. 그걸 바꾸려고 하는 조그만 노력.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실제로 체중을 쟀을 때도 BMI가 너무 높다. 실제로 체중이 너무 높다. 그런데 학생이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.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야식은 먹지 말자. 이런 노력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진짜 나의 어려움을 다 별로다가 아니고 그중에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일부 이유를 찾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시도 있죠.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게 자존감에 좀 도움이 돼요. 우리 10대 분들이 이런 좀 노력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면 훨씬 스트레스도 덜 받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우리가 실제로 자신감과 자존감은 다른데 자신감은 내가 최고야. 나 무조건 할 수 있어. 이거라면 근데 또 과다한 자신감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. 과다한 자신감은 나르시즘이거든요. 그래서 자존감은 아까 제가 딱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꽤 괜찮은 구석 조금 그리고 아주 별로인 구석도 조금 있는데 이걸 바꾸기 위한 노력을 나는 하고 있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그저 그렇고 나도 그렇지 뭐 하지만
그럭저럭 괜찮아. 이게 사실 자존감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과 시도를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10대 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당연해요. 그렇죠. 10대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어진 공부하고 또 학교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탐색하거나 내가 뭘 원하는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. 맞아요. 사실 그래서 저도 10대 때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니까 조금 더 내 진로 탐색을 위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진학하고 사실 중어중문학과를 나왔지만 꿈은 정반대, 뭐 아나운서 관련주 없죠? 그렇네요. 네, 그래서 저도 뭔가 학창시절에 우리 아이들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정말 저는 뭔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다. 맞아요. 너무 힘들거든요. 맞아요. 정해진 스케줄. 그래서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. 뭐 학교라는 감옥에서 뭐 교복이라는 그 제수복을 입고 공부라는 형벌을 받아서 이런 말도 있대요. 맞아요. 노래 가사에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저도 사실은 여러 번 수능을 보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네. 저 지금도 수능 보는 꿈을 꿔요. 정말요? 근데 심지어 이 나이로 가요. 그래서 꿈에서 모르겠는 거예요. 네. 근데 인수분해도 모르겠거든요. 나 이제 그때 못 가겠다. 이렇게 꿨거든요. 그만큼 인생일 때 스트레스가 많고요.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더 큰 꿈을 갖거나 사실은 진로를 아는 것 자체가 불가해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은 그럴 일이 아니다. 그것까지 하기엔 너무 버겁다. 오늘 할 수 있는 걸로 충분하다. 그리고 살면서 그런 기회들은 곧 와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꿈이 없는 거 또는 내가 너무 아는 게 없나 흥미있는 게 없나 이거에 너무 좌절하실 거 없이 모르는 게 당연하다. 하지만 탐색할 기회는 곧 온다. 지금 또 힘들 때는 이런 향기들로 우리 마음을 또 위로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그 과정이 결국 토대가 돼서 나중에 내가 내 꿈에 대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때 좀 자양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딱 이 얘기를 듣고 떠오르는 게 우리가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후퇴했다가 해야 멀리 가잖아요. 네. 그것처럼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조금 숨 고르게 하면서 조금 주어진 환경도 너무 답답하지만 하지만 또 이 공부나 지금 학교 생활이나 했던 것들이 결국은 또 도움이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숨고르기를 하고 나중에 날개를 펴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오늘은 이렇게 올리브영 3대 향수 원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향수에 대해서 올리브영에서 파는 향수 또 다른 향 궁금하시거나 향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도 또 진료를 하고 있는 만큼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고민되는 거 남겨주셔서 좋고 올리브영 향수 특히 올리브영에서 난 이런 거 좋아한다 또는 이런 향수 읽어주세요 하는 부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3분을 추첨해서 저희 이유주 사쉐 정품 사쉐 다 보내드릴 거니까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는 마음과 향기를 전한 이유주였습니다.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. 뵙겠습니다.